오늘은 용인의 127평형 최고주택이 9억까지 떨어진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분양평수가 127평형이고 감정 가격 약 13억 원대짜리가 9억 원까지 떨어져 있고요. 나와 있는 매물은 15억 원대입니다. 와, 여기 정면 쪽에서 와서 보니까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마치 유럽 성에 사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면 거의 집 한 채 맞겠죠 여기? 와, 영상에 이 느낌이 다 담기는지 모르겠네요. 테라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용인 쪽에 사신다면 평수가 크고 조용하고 고급 주택을 원하신다면 이 물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용인 쪽에서 이 가격대 이 평수는 가장 저렴한 물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물건 바로 한번 파헤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물건 슬켠마을 스타클래스 3단지 1층 물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 수지에 위치해 있고, 일단 이 물건의 외관을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항공뷰로 봐도 단지 자체가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9억 원대까지 떨어져 있고 분양평수는 127평. 네이버에는 근데 분양평수가 71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 전에 생각보다 이 단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죽전 힐스테이트 테라스 물건을 한번 보면 어떠십니까? 테라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각 세대별로 테라스로 되어 있고, 여기 평균 가격이 약 20억대 정도 되는데요. 정말 테라스가 예전에 제가 야당동에 있던 무덤처럼 보였던 그곳은 보여졌는데, 거기도 아마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라스를 끼고 있으면서 여기 용인 쪽에 살면서 큰 평수의 집을 가지면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정말 좋지 않을까 싶고, 바로 앞에 있는 여기는 아리띠에 캐슬이라고 되어 있는 곳 되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테라스 앤 139도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멋있게 잘 지어졌는데, 여기는 현재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분쟁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들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던 단지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루시드 에비뉴인데, 여기서 가장 큰 블럭형 단독주택으로 알려져 있는 곳 되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런 블럭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1억에서 20억 정도 하고요. 아파트 대단지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와본 곳 중에 이렇게 단지형 주택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곳들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스타클래스 현재 3차인데 4차는 더 멋있긴 하거든요. 그 모습까지도 보여드려야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느낌을 보면 큰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솔레뉴 파크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임장 때문에 와서 그렇지 용인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단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긴 했어요. 물론 이게 미래 가격 자체를 따진다면 조금 얘기는 다르긴 합니다. 여기 보면 거의 집 한 채 맞겠죠 여기? 영상에 이 느낌이 다 담기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집 구조들이 조금씩 다른 걸로 봐서 필지만 분양하고 각자 집을 지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곳은 현원제 타운하우스 해가지고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이 섹터 자체를 분양을 하고 각자 취향에 맞게 집을 지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저쪽을 나가면 편의시설들, 집합상가들이 모여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스타클래스 4차입니다. 지금 저희 경매 물건이 스타클래스 3차인데 여기는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세대마다 테라스를 끼고 있고 야외 생활을 느끼면서 살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정면 쪽에서 와서 보니까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저기 어닝을 다 달아놓고 마치 유럽 성에 사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을 쭉 돌아봤는데 단지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문들이 굳게 닫혀 있어서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을 보면 이것보다 작은 평수가 11억 정도에 있고 큰 평수가 15억 정도에 있습니다.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를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구조 자체를 보면 방이 4개, 화장실 3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느껴지는 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이 1층인데 아마 1층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개인적인 테라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이 15억대이긴 한데 실거래 가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얼마에 팔 수 있겠다라고 쉽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 대비로 생각한다면 6억 정도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9억대이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팔사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 물건지 외에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주택들이 어떤 느낌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건물만 덩그러니 예쁘게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지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물건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나 조금 조용하게 큰 평수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 및 외관, 가격대까지 봤고요. 제가 부동산 인정까지 마치고 더 추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스타클래스 3차 이 경매 매물이 나와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301동 102호 물건이거든요. 매물은 15억에 있긴 하던데 전월세 한번 돌리고 나서 비과세로 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가 싶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평수가 60평대부터 시작이고 80평대까지 섞여 있어요. 60평대가 최근 실거래가가 11억에 찍혀 있고 전세는 보통 한 9억 10억대에 거래되거든요. 전세는 좋네요. 네, 전세는 아무래도 타운하우스가 좀 귀한 편이라서 살기는 좋으니까. 네, 저렴하게 낙찰 받으실 수 있다 하시면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매매하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반 아파트 같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최소 6개월은 잡아야겠죠. 그건 정말 최소고요. 긴 집들은 막 1, 2년씩 돌아요. 매수 때도 좀 적은 편이고요. 나와 있기는 매물이 15억인데 금액 자체는 어떤 거예요? 사실 시세라는 게 따로 없고요. 집 컨디션, 뭐 수리 유무, 아니면은 뭐 그 시기 때 손님 풀 이런 거에 따라서 타운하우스는 편차가 커요. 그래서 15억 자체라는 금액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동호수 자체는 정남향이고 1층이라서 마당을 좀 쓸 수 있고 하는 게 메리트가 좀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실 분들이 아마 비교를 하게 되면 자이랑 아마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있던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는 59평이고 여기는 이제 60평대니까 네. 면적만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실 거고, 자이 1층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사실 이거에 비하면은 여기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비슷한 면적에 편의성은 뭐 여기가 좀 더 도심지랑 가깝고 하니까. 스타클래스 4차랑 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은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면적 자체가 얘네는 이제 79평, 89평이고 얘는 뭐 마당이 35평씩 다 세대별로 들어가 있고, 관리비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적어서 비싼 편이고, 기본 관리비가 한 60 정도 나가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90에서 100 사이 정도 보시면 돼요. 관리비가 좀 싸진 않구나. 네. 아 근데 사장님, 그 물건 명서서에는 원래 분양 평수가 127평대 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는 71평대 있던데 여기 그러면 안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나 보네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러지? 커뮤니티가 넓지는 않고 그냥 작게 홀 정도 조그맣게 있는데 회의하시는 공간이나 이런 정도로 쓰였어요. 그냥 그 잘못된 거구나. 네, 아마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맞는데 의미 없는 공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시고. 네, 이렇게 부동산 임장까지 마쳤습니다. 임장을 해보니까 정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일단 관리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 해당 단지에서는 비교를 잘 하지 않고 바로 옆 블록에 있는 단지랑 비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바로 뒤에 있는 힐스테이트 테라스와 비교군이 많이 안 된다고 하고요. 오히려 더 다른 옆 단지 비슷한 평수랑 비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가격 정도에 받으면 좋겠지만 투자하는 목적에서는 참 쉽지 않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에서 9억 정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면 사실인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전세 가격은 현재 사람들의 사는 가치를 나타내고 매매 가격이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살기는 별로지만 매매 가격이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고, 여기는 전세 가격이 높지만 매매 가격이 낮은 건 그만큼 미래를 기대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목적성 자체를 다르게 잡아야 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낙찰 받고 전세를 맞춘다고 했을 때 정말 최저가에 받으면 무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단기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매매 기간을 꽤 길게 잡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현재 경매 정보지에 127평이 나와 있고 감정평가서 에도 127평이 나와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전용 평수와 분양 평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도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렇게 쓰고 있는 곳은 많이 없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71평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물건 조사할 때는 단순히 나와 있는 가격, 네이버 매물, 나의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시고 이 단지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입찰을 하시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지금 용인에서 평수 대비 가장 저렴한 물건을 보러 왔는데 최저가 물건임에는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실거주는 최저가도 괜찮겠지만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물건이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물건 오늘 보게 됐고요. 지금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독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물건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